아, 이쁩니다.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나보네요. 독하지 않고 은은하게 코 주변에 퍼지는 향기. 다운이 향인가? 발랄한 소녀처럼 톡톡 튀는 과일의 상큼함으로 시작한다. 이후에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여인의 내음으로 끝이 난다. 그 냄새가 사춘기 남성의 정신을 간지린다. 이런 부분에는 면역이 없어 큰일이다. 아침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다. 코끝을 간지리는 향기가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실감을 준다. 약간 몽롱한 정신 속에서 어찌된 일인지 맥박이 고민한다.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인님, 왜 그러시나요? 맥박을 재는 건 비겁하다. 설레임마저 들킨 것 같아 약간 부끄럽다. 마지못해 솔직하게 대답한다. 너 이 향기 뭐야? 언제 빨래를 했니? 아하, 이 냄새 때문인가요? 아저씨께서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자아이니까 자기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가져온 잡다한 여성 물품 중 향수를 꺼내 내게 보여준다. 그 아저씨 정말 무섭다. 분명 그 사람은 키우는 애완강아지한테도 이것저것 옷 입히고 좋아하는 스타일 것이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면 이 경우는 말하자면 로봇 학대라고 봐도 되는 걸까? 뭐 알 수 없다. 로봇한테 별걸 다 챙겨주는 건 웃기는 아저씨야. 왜 웃는 거지? 그냥 웃음이 나와서요. 귀엽네요. 어쩐지 로봇한테 농락당한 기분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온데간데 없다. 무겁지 않으신가요? 뭐가? 이도적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하지만 어른스럽게 받아넘겨진다. 무겁지 않으신가 해서요. 자, 여기서 선택지. 생각보단 가벼워 당연히 무겁지. 자, 어떤 선택지로 갈까요? 보통 남자라면은 자기의 남자담을 과시하기 위해서 생각보단 가볍다고 말을 하겠죠? 그냥 무겁다고 할까요? 그럼 무겁다고 갑시다. 당연히 무겁지. 새삼스럽게 왜 물어보는 거니? 어쩌죠? 후. 주인님의 어머니는 갸름한 로봇이 되도록 다이어트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쿵은 도대체 어떤 대사야? 불가능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장이라도 뜯어다 버릴 거야? 너무해요. 분위기 좀 내본 건데. 그쵸? 이쁘죠? 꼬프님 여자친구 있습니까? 물론 없겠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여자친구 한 명 데리고 살면 참 좋겠죠? 인간다운 반응, 그리고 여성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혼란이 온다. 여태껏 살아온 가치관을 뿌리채 혼란시키는 녀석이었다. 상대는 로봇일 뿐이다. 상대는 로봇일 뿐이다. 그렇게 몇 번이고 자신을 타일렀다. 차가운 도시남자 업적을 달성했다. 아, 차도남 좋죠. 근데 별로 도시 같아 보이지 않던데? 어느덧 거리는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루시를 업은 채로 걷고 있기 때문일까? 평소보다 느린 페이스로 주변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는 아니다.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날이 빨리 지는 것이 그 증거다. 루시는 조금 전부터 아무 말이 없다. 자고 있는가 싶어서 일끔 봤더니 아니었다. 넋을 잃은 채로 주변을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은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 같기도 했고 혹은 세이렌의 마음을 뺏긴 뱃사공처럼도 보였다. 그렇게 신기하니? 뭐가 말인가요? 이 주변 모습이 그렇게 신기하냐고. 아, 네. 정말로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요란하게 치장된 번화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경치도 아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길거리일 뿐이다. 어느 부분이 근사하지?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근사하답니다. 예전에는 나들이를 나갈 때 항상 허가가 필요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길을 거닐 기회가 몇 번 없었거든요. 그래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주변 경치가 변해나가는 것이 근사해요. 루시가 모르는 풍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거리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신기하답니다. 정말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감각이다. 주인님, 왜? 뭐 때문에 정말 그러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데없는 사과에 약간 당황한다. 사죄를 할 만한 일이라도 한 걸까? 루시가 오늘 너무 떠들었죠? 죄송해요. 원래 성격은 사실 조금 침착한 편으로 제작 과정에서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메인 컨셉으로 삼고 설계되었습니다만 자신이 자신의 성격을 왈가불가 정해버린다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면 단순히 웃기는 소리라며 무시했을 것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은 바로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상대를 비춰줄 수가 있다. 성격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비로소 정확한 의미를 바라는 것이다. 스스로 백날 없던 성격이라고 떠들어봐야 희망사항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상대가 인간이라고 가정할 때의 얘기. 루시는 안드로이드다. 인간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되어있는 로봇이기에 그녀가 하는 말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맞이해서 기뻤던 걸 거예요. 오랜만에 기동이라 그런지 상당히 들떠있기도 했고요. 마치 인간처럼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인을 만나서 기뻤다고, 오랜만에 기동이라 들떠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인이 없었니? 네, 주인님께서는 제 첫 번째 주인님이세요. 그렇구나. 타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신품이라는 소리로군. 일부러 그렇게 딱딱한 연구소에 생각을 있을 한다. 때는 즐거웠어요. 거기 계시던 모든 분들께서 제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화제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연구소라면 대강 뭔가 짐작이 재미있는 간다. 대답을 하거나 지시한 행동을 수행할 때면 많은 분들께서 기뻐해 주셨답니다. 특히 기대에 착실하게 부응할 때는 루시는 참 똑똑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루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신이 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귀여움을 받았답니다. 하하, 그렇죠. 여자 목소리가 되게 좋죠. 만드는 과정에서의 로봇 성능 테스트일 것이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러기에는 그리 좋은 광경이 아님에도 로봇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미화되어 남아있는 것 같다. 문득 하나의 궁금증이 인다.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다뤄졌다면 그녀는 대체 왜 버려진 걸까? 막상 그렇게 물어보려 하니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인지 잠시 고민한다. 설마 나는 지금 로봇의 마음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든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너무나도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위험한 생각이다. 빨리 잊어버리자. 뒤숭숭한 마음을 떨쳐내듯이 질문한다. 그런데 왜 버려진 거야? 여자에게 버려졌다는 표현을 쓰다니, 이 녀석이 이거... 단숨에 강아지 똥이라도 밟은 듯이 찝찝한 기분이 되고 만다. 역시 물어보지 말 걸 그랬나 하고 분명 후회한다. 다들 루시가 싫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인가 다들 루시에게 웃어주지 않게 됐어요. 다들 루시를 칭찬해주지 않게 됐어요. 다들 루시의 메인 시스템을 가동시켜주지 않게 됐어요. 예비 전력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느낄 수 있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던 그런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버려졌다는 얘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던 건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창 귀여워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 바로 내팽겨쳤다는 사실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제멋대로가 아닌가? 책임감 없는 연구소의 인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몇 초 후 불쾌한 기분이 되어있는 자신의 감정에 놀라고야 만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쓸모없는 로봇이 하나 버려졌을 뿐이다. 등 뒤에 있는 것은 잘 만들어진 모조품, 절대 인간이 아니다. 하물며 생명체조차 아니다. 쓸모가 없는 기계는 버려야 정상이다. 따라서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주인님, 다시 맥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안 돼. 사는데 피곤해. 하지만 자동적으로 체온을 제도로 프로그램되어 있는데요. 그럼 명령이야. 앞으로는 내 체온을 재는 건 금지야. 알겠니? 명령이신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잠깐 동안 거북하지 않은 침묵이 다가왔다. 점차 주인공의 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주인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있답니다. 전혀 얘기가 이어지지 않는 불의의 기습이 있었다. 뭐? 버려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루시의 체감상으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아주 고요했어요. 아주 외로웠어요. 그러던 도중 주인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상냥한 말을 건넨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무엇을 기억을 한 거지? 정말 천사의 속삭임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처음으로 빛이 떠올랐어요. 루시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어주셨죠? 그렇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몇 마디 말을 건넸을 주인님의 눈에 뿐인데. 띄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글쎄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 몇 마디였다. 데리고 온 것도 한순간의 변덕에 불과하다. 고작 그것뿐인 행동이 등 뒤에 로봇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루시를 걷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 분명 로봇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얼굴에 약간 피가 쏠린다.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시끄러워! 본전 뽑을 생각으로 가져온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네, 주인님. 각오하고 있답니다. 세상이 즐거워? 실없게 자꾸 왜 웃고 그래?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웃음이 계속 흘러나와요. 고장인가 봐요. 어쩌죠? 좋다. 잘 웃는 여자가 좋죠. 잘 웃는 여자가 참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루시가 가만히 뺨을 어깨에 기댄다. 부드러운 살의 감촉이 어깨를 타고 중추신경에 전달된다. 아침에 없었던 그때보다 피부가 훨씬 사람답게 느껴진다. 로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일까? 아니면 실제로 아침과 비교해서 뭔가가 변한 걸까? 만약 무언가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인가 아니면 로봇인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 로봇 3원칙은 이렇게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나오죠. 그럼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10월 13일 주인공.
자, 집에 도착했나? 오늘은 웬일인지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다. 거실에 놓여있는 TV로부터 두 남성의 조잡한 꽁트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온 것 같았다. 단숨에 불편한 기분이 된다. 발 뒤꿈치를 이용해 가볍게 운동화를 벗는다. 생각해보면 집에서는 항상 혼자였다. 아주 어렸을 적 제대로 된 사고가 가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그랬다. 머리가 커지기 전에는 지금은 없는 가정부가 있었다. 그것도 중학생 되기 전까지. 그 이후로는 쭉 혼자였다. 혼자 먹는 아침, 혼자 먹는 저녁이 반복됐다. 마지막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식탁이 이 가정 안에는 없다. 인스턴트 음식들은 안 먹어본 종류를 못 찾을 정도로 신물이 나게 먹어봤다. 항상 일밖에 모르고 가정은 뒷전이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새어머니. 그게 나를 둘러싼 가정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다. 이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쪽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제 왔느냐?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은연중 전달된다. 네, 다녀왔어요. 많이 늦었구나. 그 말에 시계를 본다. 그렇게 늦은 시각은 아니었다. 평소에 더 늦게도 들어올 때도 많다. 눈앞의 남자는 아들의 평균 귀가 시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모레면 대학 갈 녀석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챙길 마음도 없는 주제에 잘도 설교를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한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명백한 평균점 아래다. 당연하다. 처음부터 친해질 건덕지 같은 건 없었으니까. 함께 유원지에 놀러가거나 아니면 같이 축구나 캐치볼을 하거나 동갑내기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오직 무뚝뚝한 모습뿐이다. 그런데도 사이가 좋다면 그쪽이 더 이상하다. 내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듣기 싫은 재촉이 날아온다. 내 말이 안 들리는 게냐? 여전히 아버지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별 말 없이 조용히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가끔 나누는 말들은 꼭 필요한 것뿐이다. 원활한 대화 없이 가정 내의 마찰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대화를 늘려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냥 어디 좀 들렸다 왔어요. 그래, 단지 무난하게 넘기면 돼. 고함 소리가 날아오지 않는 한 가족관계를 연출하면 그만이야. 평온함을 가장하면 된다. 지금껏 쭉 그래왔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충돌을 피한다. 어딜 다녀왔는지는 모르겠다만 학생의 본보는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거라. 이래서 내게 좋을 것이 없다. 매일 놀 궁리만 하는 다른 녀석들이랑 어울리지만 말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은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 방에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평소라면 대화는 여기서 끝났을 터였다. 그때 조용히 엎혀있던 루시가 내 귓가에다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실례지만 주인님, 저분이 주인님의 아버님인가요? 대답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으나 마지못해 작게 대답한다.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야. 주인님, 이제 내려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놀랐던 걸까? 아버지가 마침내 이쪽으로 시선을 준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그쪽 분은 누구시냐? 루시가 활짝 웃으며 영화에나 나오는 요조숙녀처럼 스커트를 부여잡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다목적 용도로 제작된 안드로이드 루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빠에겐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대. 뭐야, 로봇인가? 아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말투. 어감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싸늘함이 절절하게 몸을 찌른다.
그런 대답이 돌아와도 루시는 느끼지 못한 듯하다. 아니면 그저 느끼지 못하는 척 하는 것일까? 여전히 활짝 핀 미소로 말을 청소, 잇는다. 빨래, 세탁, 요리. 어느 것이든 맡겨만 주세요. 루시는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가정 일들을 프로 수준으로 능수능란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미안하지만 로봇에게 부탁할 일 같은 건 우리 집에는 없네. 딴 데 가서 알아보게. 에템!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아버님, 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답니다.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해 보인다. 그것도 모르고 루시는 나불나불 떠들어댄다. 앞서 말했던 부분 이외에도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아드님을 위한 여러 교육적인 지도 및 편달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교사들의 교육법들만 엄선해서 참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막 고용된 가정교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있다.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많답니다. 재봉일이라든지 알뜰한 살림을 위한 가계부 정리라든지. 이 로봇은 대체 어디서 내려온 게냐? 당장 눈앞에서 치우거라!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났네요. 녹이 어린 말투. 그것이 루시의 말을 끊는다. 흥에 겨워 얘기하던 루시가 깜짝 놀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낀다. 아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하면 다시 버리고 오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기박사에게 받은 걸로 해버리자. 예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아버지다. 설마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라고는 못하겠지? 참, 정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로봇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전부 다 잊어버린 거냐? 아버지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 나날이 대중화되는 로봇, 점점 일상생활을 침투해 들어오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발전하는 시대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마음가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로봇을 안드로이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며 자랐다. 뭐 어때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요새 가정 설문조사를 보면 오히려 안드로이드 없는 집 쪽이 드문 편이에요. 편의를 위해 이런 것 좀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나요? 이 말은 명백히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었다. 편하다고, 편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잘 생각해보거라. 편의는 사람의 몸을 게으르게 만든다. 몸이 게을러지면 덩달아 정신에도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바로 사람의 정신도 나태해지는 게다. 나태함에 익숙해진 인간은 인생이라 불보듯 뻔하지. 자기가 게으름에 로봇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평생 패배자의 말로를 걷게 되는 게다. 벌써 몇 번째 이 얘기를 들어왔는지 모른다. 오늘은 설교 패턴 B다. 참고로 A부터 Z까지 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대충 대꾸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아무튼 벌써 받아온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쓴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로봇의 전기세는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무책임한 소리는 하지도 말거라. 조금 더 짜증이 밀려온다.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돈 전부 충당하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서 벌어올 테니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일을 하겠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넌 정말 모르는 게냐? 나머지 인생을 전부 좌우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일이라니. 웃기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누구 맘대로 일을 해. 그렇게 설렁설렁 살면서 내 뒤를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아버지가 어디 대기업 사장님인가 본데? 얌전히 공부나 하고 있어. 어우, 주인공이 반항을 하네. 그럼 나중에 커서 갚을 테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목청을 돋워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살짝 당황한 듯한 눈을 크게 뜬다. 놀랄만 했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본 적은 처음이니까.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럼 내게 어쩌라는 건가? 머리 안이 스팀을 받은 것처럼 열이 난다. 동시에 동그랗던 아버지의 눈이 도끼눈처럼 변한다. 뺨따고 맞죠. 그렇죠. 순간 무슨 일이 났던 건지 한동안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안 맞는 게 이상하죠? 이렇게 대드는데?
루시도 마찬가지로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널 그렇게 키운 기억은 없는데. 놀랍고 창피하고 뜨겁고 가열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결국 거친 걸음으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루시의 팔을 잡아 끈다. 주인님? 루시는 쭈뼛쭈뼛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뒤를 졸졸 따라온다. 뒤에서 아버지가 내 말 아직 안 끝났다는 등의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머리 안으로는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문을 잠근다. 요란한 고함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몇 분 정도 귓가에 머문다. 몇 분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영혼처럼 길게 느껴진다. 귀를 막고 있어도 한동안 잔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잔향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가 아직도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건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자,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났네요. 아, 아들이 저렇게 하면은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서로 부자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귓가를 머무는 소리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실감한다. 자신이 한 짓을 깨닫는다. 결국 폭발해버렸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뺨을 맞은 것도 처음이다. 쌓이고 쌓였던 강둑 안에 물이 기어 이 댐을 박살내고 흘러 넘쳐버린 듯 한 감각.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 번도 충돌이 없었던 쪽이 이상하다. 사소한 계기 하나로 터져버릴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사소한 계기가 바로 오늘 터져버렸다.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른다. 저... 주인님? 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네는 루시. 왜 그러는 거니? 저... 괜찮으신지요? 뭐가 괜찮다는 걸까? 하나도 괜찮지 않다. 아무래도 좋았다. 대충 고개를 끄덕인다. 루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준다. 같이 전해져 오는 싱그러운 냄새가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해준다. 저... 외람되지만 주인님, 아버님께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뭐야, 너도 지금 내가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과 대화할 때는 좀 더 다정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이잖아요. 분명 속으로는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잖아. 맞은 건 나고 폭력을 행사한 건 명백히 저쪽이야. 머리 아프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줄래? 잠시 동안 어물어물 행동하던 루시가 움직임을 멈춘다. 내 모습을 머금던 두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투영한다. 공허하던 눈동자가 그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내 모습을 비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님, 메모리칩에 기록된 통상적인 가정 문제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정 불화를 유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유형 중에 주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벌어진 패턴과 유사한 과정이 다수 검출되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굉장히 통계적이네. 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인님의 행동은 여러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사죄를... 시끄러! 이상한 설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뭐가 논리적이라는 거지? 네가 본 게 대체 네? 뭐야? 루시가 본 게 뭐냐고 하시면... 네가 오늘 본 게 대체 뭐고 넌 그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우리 집 가족 사정을 고작 5분밖에 보지 못한 네가 20년에 가깝게 쌓여왔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길래 잘난듯이 설교하고 있냐 이거야. 질문에 대답해봐. 하루는 몇 분이야? 1440분입니다. 그럼 1년은 몇 분이야? 52만 5600분입니다.
18년은 몇 분이야? 946만 800분입니다. 똑똑하네요. 이게 바로바로. 과연 기계라서 단순 계산이 빠르다. 그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온 뭐 땡땡땡땡땡 분이라는 시간 중에 네가 보고 느낀 부분은 고작 5분에 지나지 않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의 0.0001%나 될까 말까 지극히 미미한 숫자야. 넌 찰나의 시간을 본 것만으로도 나쁜 건 내 쪽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앞뒤 정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방금 상황만 가지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하자면 검게 탄 파파로니 한 조각만 보고 피자 한 판을 전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가 논리적이라는 거지? 아까도 잠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정보를 메모리 칩 안에 아니면 넷을 뒤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이 다시 빛을 찾는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앞서 말하신 대부분의 의도를 루시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세상은 언제나 인과율에 의해 굴러간다. 아들을 내팽개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하다.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주인님, 하지만 뭐? 말씀하신 피자는 한 조각의 파파로니만 바꾸면 완벽한 피자가 될 수 있답니다. 고민 하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안드로이드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끈지끈하게 쑤시는 골을 부여잡으며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린다. 그리고는 말버릇처럼 입에 붙은 말을 뱉어냈다. 이래서 로봇은 싫다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아. 조금 뒤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루시가 다시 화제를 꺼내온다. 주인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어느 한쪽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주인님이 나쁘지 않더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마. 이런 거 보통 연륜 있는 쪽이 양보하고 포용력을 보여줘야 하는 법 아냐? 난 고등학생이라고. 명백히 질풍노도의 시기야. 너 이게 뭔지 알아? 그거라면 알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다니는 시절을 말하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유리창 깨고 다니는 시절이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그거 그냥 폭주족 아닙니까?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극단적이지만 상관이 없다. 난 나이상으로는 무서운 요즘 애들이라고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몸이야.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게 당연한 나이라고. 그런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마. 물론 또래 중에는 상당히 정신연령이 높은 편일 거라고 자부하고는 있다. 그래도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가족 문제에는 누구나 냉정해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아버님이라고 사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알지? 그런 성격이시니까요. 방금 처음으로 얼굴을 본 사람의 성격을 그냥 뚝딱 판단해버리는군. 대단하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루시의 안에는 방대한 양의 유사 정보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에 의하면 소스 좋아하고 있네. 그게 대체 뭔데? 사우전 알레인드야? 아니면 마요네즈? 허니 머스타드라도 돼? 내 12조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는 말을 잇는다. 기록되어 있는 아버님의 행동 패턴 및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아버님께서는 의무에 충실하신 반면 고지식함과 완고함을 가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미덕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쌓아온 습관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주인님께서 먼저 말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랑 화해한다는 소리는 곧 널 내다 버려야 한다는 소리도 되거든. 절대 타협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너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니? 생각도 안 해봤던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죠? 쫓겨나는 건 아주 곤란하거든요. 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해. 어이가 없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대화 흐름이 어떻게 나사가 빠진 듯한 이유는
분명 녀석이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을 주고받다 보면 깜빡 상대가 로봇임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로봇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은 뒤죽박죽 심란해진다. 정말 사람을 심란하게 하는 로봇이었다.